안녕하세요. 오늘 멘탈 연구소 또 재밌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요, 야, 내용이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인데 네. 세부 제목이 있더라고요. 세부 제목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유.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제 얘기 하시는 건 줄 알고 완전 찔려가지고. 아니, 이게 다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일부가 있는 건가요? 아, 진짜 저는 좀 가까운 사람한테 애들이 오죽하면 저보고 아빠는 밖에서만 친절하다고. 아,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좀 민망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좀 특수한 겁니까?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분노 조절이 안 되죠. 그죠? 네. 편한 사람한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편한 거와는 좀 편한 걸 넘어서는 이제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쉽게 화내고 더 쉽게 짜증내고 뭐 이러는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지간하면은 뭐 네. 또 분노 조절 장애라고까지는 안 할 테니까.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밖에서는 점잖다 이런 소리를 또 듣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 화가 날 상황에서도 또 밖에서는 어지간하면 좀 잘 참고. 근데 이제 집에서 내 배우자라든가 자녀라든가 아니면 뭐 부모라든가 이런 사이에서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가족한테. 주로 가족들. 예. 그 아무래도 그거는 좀 이렇게 편해서 그렇죠.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한다 보니까 좀 음.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뭐 가족이 아니더라도 예. 이제 뭐 연애하는 경우에 사귄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안 그러는데 뭐 사귄 지 1년 넘었다. 엄청 편해지고 이러면은 또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기는 하는 거죠. 아, 1년 넘으면. 꼭 1년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그게 기간을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쵸. 서로 편해지면 저는 한 네. 100일로 봅니다. 100일 지나면 네, 100일까지는 약간 썸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카메라 바라볼 때 100일 정도 된 애인을 떠올리고 카메라 바라보면 이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쨌든 그 설렘이 계속 있고 좀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감정에 그게 완전 이렇게 눌리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 자제력이라는 게 예. 원래 편하고 가까운 사이에서는 이게 훨씬 쉽게 약해지는 거죠. 맞아요. 네. 그게 사람이 그냥 원래 그런 거고 네. 인간이 본성이 원래 그런 건데 네. 자제력이 좀 약하면은 이제 그럴 때 조금 더 쉽게 사로잡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밖에서는 왜 분노 조절이 잘 될 것 같으세요? 밖에서는 일단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딱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갑옷 같은 거 마치 그런 걸 입고 사람들을 대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그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죠.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밖에서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밖에서 안 되는 이유요? 그 분노 조절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밖에서 분노 조절이 돼야 되는 이유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그런 옷을 입고 딱 방어를 하는 거죠, 일종의. 아하. 네. 네, 스스로 방어 일종의. 그렇죠. 뭐 네. 이제 밖에서는 분노 조절이 딱 한 번만 안 돼도 크게 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나한테 이제 큰 손해가 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치명적으로 갈 수 있죠. 그렇죠. 뭐 일단 직장에서 그렇게 승질을 부리면 당장 잘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뭐 내가 승질을 부려온 상대편 힘이 알고 보니까 엄청 셌으면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법적으로 뭐 이제 고소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소문이 나왔고 내 평판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겨갖고 두고두고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제 내가 그걸 알고 있어갖고 승질을 못 부리는 거죠. 뭐. 못 부리는 거가 내가 맞네요. 뭐 자제를 일부러 한다기보다는 이제 성질이 나가면은 나한테 너무 큰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제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밖에서는 대부분은 뭐 되게 이상한 사람 아니면은 자제를 잘 하죠. 물론 그쵸. 뭐 밖에서도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제법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집에서는 특히 이제 뭐 내 자녀한테, 뭐 부모한테, 배우자한테, 뭐 이제 오래된 애인한테는
한 번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당장 큰일이 나지는 않잖아요. 당장 뭐 이혼을 당한다거나 당장 관계가 깨진다거나 이러지는 않죠. 뭐 좀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이해를 시킬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죠. 집에서는 그렇죠. 좀 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자제가 자동으로 되고 어. 집에서는 뭐 내가 좀 승질을 좀 부려도 음. 당장 큰일이 안 나니까 자제가 안 되게 되는 게 이제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뭐 치명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까 그렇죠. 얘기해 주셨던 밖에와 비교를 하면. 네. 그래서 분노는 원래 선택적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기는 해요. 아 그래요? 약간 위로가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창피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신적으로 심한 병이 있거나 예. 뭐 지적 장애가 심하거나 이런 분들도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세 보인다거나 덩치가 엄청 크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폭력을 쓰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지적인 문제가 있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나보다 보통 힘이 약하거나 뭔가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폭력을 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 인간 자체가 원래 분노라는 거는 이제 나가도 큰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거고 이제 그걸 억제하는 게 우리가 자제력을 이제 발휘를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살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 내 곁에 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더 주의하고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전 들던데요. 살다 보니까. 아, 그거 맞는 얘기죠. 예. 네, 근데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서 조심을 당연히 해야죠. 맞아요. 안 그러면 사실 밖에 생활도 되게 잘 안 돼요. 마음이 하루 종일 불편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된다거나 그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면은 뭐 본인 성격 자체가 좀 자제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좀 그런 경우에 쉽게 고치기는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뭐 내가 이제 뭐 가족이면 사실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 애인이 좀 뭐 그렇다. 남친이나 여친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 헤어지는 거죠. 뭐 하여튼 길게 가기는 좀 문제가 많겠죠. 그렇죠. 결혼할 때도 일단 이 사람이랑 해도 되나 이런 일단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 최근 들어서 그러면은 그거는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컨디션이 나빠져서 일시적으로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약을 먹는다거나 뭐 생활 습관을 바꿔본다거나 그런 것도 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네요. 네. 어쨌든 그 편한 사람들한테 선택적으로 더 분노를 내는 이런 것들은 고칠 방법이 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뭐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조심을 한다. 그렇죠. 아까처럼 의식하고 좀 내가 고질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일시적으로 좀 그런 건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도 내가 자꾸 그러면은 예. 결국에는 나한테 손해로 돌아오긴 하니까. 맞아요. 내가 이제 어린 자녀한테 자꾸 그렇게 승질을 부리면은 나를 싫어하게 될 거고, 내가 이제 나이 든 다음에 자녀들이 나를 피하게 될 거고, 이제 그런 게 손해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자녀가 아주 애기들이면은 분노 조절이 더 잘 안 돼요. 아주 애기면. 아주 애기거나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이러면은 근데 부모들이 막 걔네들을 엄마들이 막 패기도 하고, 그 사춘기쯤 되면 또 못 그래요. 아이한테.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덩치가 커지고, 네네. 뭐 엄마가 얘를 때리면 얘는 엄마를 세 대를 때릴 수도 있는 거고, 더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커지면 또 그렇게 못하는 거가 생기긴 지금은 하죠. 약간 만만해서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만만하면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만만하지만 뭐 자녀가 계속 만만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크게 되면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뭐 내 배우자가 만만해서 내가 막 함부로 승질을 부릴 수는 있겠지만 자꾸 그러면 그 사람도 뭔가 또 뭐 반격을 할 생각을 또 하게 되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나모르 할수 그렇죠. 있고. 나모르게 뭐 이혼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음. 뭐 돈 빼돌릴 수도 있고 음. 바람 피울 수도 있고 내 음식에 이상한 거 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얼마든지 나한테 뭐 또 해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대편도 내가 자꾸 승질을 부리면은 음. 뭔가 분명히 반격을 가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럼요. 누구든 그렇게 관계가 되죠. 나빠지게 되는 네. 거고. 그래서 자꾸 내가 이렇게 승질을 자제를 못하면은 결국에는 내 손해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은 좀 자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든 바뀌든 항상 마찬가지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밖에서는 자동으로 대부분 돼요. 맞아요. 네, 예. 밖에서는 뭐 자제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결국은 안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네요. 밖에서 자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전과 몇 범이 돼 있고 뭐 감옥에 가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평범한 분들은 밖에서는 대부분 자제가 잘 되니까 물론 밖에서도 이제 내 부하 직원이라든가 만만한 사람한테는 또 함부로 구는 사람들이 있죠. 많아요.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또 조금 다른 문제긴 하죠. 네, 네. 그 사람 자체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로 보긴 해야 되겠죠. 야,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에 가까운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더 신경 쓰고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근데 그게 의식적으로 그게 옳으니까 네. 자제를 하자 이렇게는 잘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네. 뭐든 간에 나한테 이게 참는 게 이득이야라는 생각을 해야지 참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자꾸 성질 부리면 관계가 나빠지고 결국에 나한테 무슨 반격을 가하기 때문에 손해로 돌아오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제 더 쉽게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어쨌든 가까운 사람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다. 나한테 손해로 돌아오는 네, 거죠. 결국. 뭐 당장은 뭐 무슨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결국엔 다 내 손해로 돌아오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게 되니까 그런 거를 조심을 해야죠. 맞아요. 꼭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반성하게 되네요. 뭐 혹시 오늘 더 얘기해 주실 거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자,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아낄 수 있는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